제가 오늘 제9강 교과서 지도서 완전 정복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첫 번째 도편 나온 게 링골드 작품입니다.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 요즘에 대세가 이제 뭐 페미니즘 작가들도 대세고 여성 미술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좀 나온다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링골드는 아무래도 지금 컬트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예적 성격이라든가 장식적인 성격, 뭐 그런 것들. 공예 플러스 장식, 그리고 뭐 콜라주,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한 것을 페마주라고 합니다. 페마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과거에 했었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다시 작품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뭐 같은 작가 작품인데 어, 링골드는 이제 예술사의 중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작가의 어머니 그리고 두 딸이 함께 뛰놀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흑인 여성으로서 백인과 남성 중심 미술사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루브르에서의 댄스 되게 에, 우리가 이제 뭐 고전적이고 되게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생각지도 않은 행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타르 해변, 선을 자르고 붙여서 만든 이제 컬트 작품인데 상징적인 문양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강렬한 색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 여성들의 컬트 작품이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 작품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작가는 1930년 뉴욕 헬렌가에 태어나 의상 디자이너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폴트 작품을 통해 흑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족의 기억, 꿈 등을 표현하게 되죠. 그죠? 레인골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페마주 형식으로 작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이것은 뭐 참고하세요. 둥바 문자.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유일하게 사용되는 상형 문자인데 과거의 중국의 소수민족인 그 나시적 전통 종교인 둥바교의 경제를 기록하는 데 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의 문자가 기록되고 고대 나시적 동아 문헌 필사본은 세계 기록 유산에 뭐 등재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피사 영국에서 어스모드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 이미지인 어스모지를 활용해가지고 프랭카드를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어스모지는 그림 문자를 뜻한다. 그래서 일본어 이모지와 지구를 합성을 하고 하죠. 그래서 어스모지의 환경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기후행진을 위해서 제작됐대요. 그래서 이 프랭카드는 세 가지 시각적 기호로만 표현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나 나이 국경을 넘어 다양한 지역에 통용되는 픽토그램의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스모지. 예. 일본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 우리나라의 그 이모티콘에도 영향을 줬죠. 그 다음에 페글라우 암펠만인데 인물을 친근하게 디자인한 신호등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이런 디자인이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동독의 고유 문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독일의 통일 후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기호로 자리 잡았고요. 암펠만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1961년에 동독에서 만들어진 신호등 아이콘으로 당시 교통학자들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잘 띄고 친근한 신호등 캐릭터를 개발하면서 완성됐대요. 우리나라도, 그죠. 너무, 근데 복잡하거나 너무 그런 어떤 독창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핑크 리본 전등식.
핑크리본은 유방암을 나타내는 국제적인 상징이래요. 그래서 세계 여러 장소의 건물에 분홍색 조명을 전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중요성을 익히고자 한대요. 그래서 사진 속의 장소는 프랑스 파리의 그 콩시에르주리인데 궁전으로 사용되다가 15세기 이후에 교도소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벨란도르프 비너스가 나오죠. 각 시대별로의 미적 개념의 차이점을 좀 보려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벨렌도르프의 비너스는 1909년 오스트리아 벨렌도르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여성상입니다. 고대 의식주의 그 해결이 어려워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풍만함이 미의 기준이 됐다. 아무래도 그 시대마다의 미의 기준이 다르죠.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 작품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과장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산, 그리고 번영을 기원하면서 주술적이고 원시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농경사회나 당시에 이제 구석기 시대만 해도 자손들이 많을수록 이제 부족을 이루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막강한 힘을 상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자체를 어떤 다산, 출산의 의미에 포커스가 맞춰진 개념이죠.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난받을 조각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밀로비너스죠. 고대 그리스의 그 비너스 상인데 1820년 그리스의 밀로섬에서 발견됐대요.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테를 조각한 것인데 이 조각상은 8등신입니다. 황금 비율 8등신으로 제작됐고 천을 두른 하반신은 섬세한 옷주름 표현이 그 헬레니즘의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요인으로 접근하죠. 비너스의 완벽한 비례와 건강한 인체는 기품 있는 여성의 미를 전형을 표현한다. 이건 아카데미의 아주 전형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학사에서는 1920년 한 농부에 의해 밀로섬에서 발견됐다라고 나오는데, 팔 양쪽에 소실되었음에도 명료하면서 단순한 표현으로 신체의 주요 부분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 다음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나와요. 보티첼리는 15세기 화가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장하고 있고요. 미의 상징인 여신 비너스가 바다에서 탄생하여 저가비에서 나온 채 해안가에 상륙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좌측에는 정신적 사랑의 상징인 제피로스가 비너스를 향해 바람을 불고 있고, 우측에는 계절의 신 호라이가 꽃에 덮인 외투를 비너스에게 건네고 있어요. 이렇게. 작가는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녀린 얼굴, 긴 목, 하얀 살결을 표현했어요. 가녀린 얼굴, 긴 목. 어깨의 어깨의 기울기도 과장됐어요. 이렇게만 써 있죠. 요건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저기에서 우측은 계절의 신 호라이, 그리고 좌측에는 제피로스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 작품 자체가 지금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부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음, 저부조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윤곽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다. 작품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공간감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고 여기에 이제는 더불어 어떤 이야기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지금 요 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감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윤곽선이 까만 윤곽선이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윤곽선을 강조해가지고 저부조 효과를 나타내면서 고전적인 방식,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으로 비너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배경들은 평면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로 오려 붙인 것 마냥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간이랑 이게 연결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보티첼리는 굉장히 입체감이라든가 원고 르네상스, 전성기 르네상스의 어떤 그 공간감이나 이런 것을 마스터한 사람이긴 한데, 고전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얘 등신은 몇 등신일까요? 응? 등신은 구등신이 얘는 구등신이에요. 지금 목도 길게, 어깨 기울기도 비정상입니다. 팔도 좀 길어요. 팔 상당히 길죠. 자, 얼굴 크기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를 제시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이런 특성들은 결국은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죠. 과장된 표현. 과장된 표현인데 그걸 뭐라고 해요? 우미라고 하는 우아미, 우미. 우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우미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요거 나왔네요. 마킨 작품인데요. 앨리슨 래퍼, 를 보기 전에, 여기, 그냥, 도판 있으니까 좀 봅시다, 요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작품 보정가의 미술 작품 복원 해가지고, 과학적 분석, 엑스선 촬영을 해서 작품에 사용된 재료 및 성분을 분석하고 승승 정도를 관찰하고, 그리고 뭐 생매우, 안정화, 물감이 벗겨지게 들뜬 부분은 색을 치우고, 그다음에 습식 클리닝,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분 접합 이런 식으로 한다. 자, 마크킴 볼게요. 임신한 앨리슨 래퍼를 만들었어요. 여성 작가. 자, 여성 작가 래퍼로 마크킨이 여성 작가라는 게 아니라 여성 작가 래퍼를 모델로 만든 조각상인데 영국 트래펄가 광장에 전시됐어요. YBA 작가죠. 래퍼는 선천적으로 두 팔이었고 허벅지 아래로 발바닥이 붙어있는 벽을 안고 태어났으며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가죠. 근데 마킨이 보고서 너무 대단하다 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작품을 소재로 삼아서 장애인의 몸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일률적인 미를 거부하고 내적 아름다움의 미를 기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학사에서는 영국의 트래펄가 광장에 대형 조각이 세워졌는데 양팔이 없는 밀로의 비너스를 영상시키는 개념으로 그럼 밀로의 비너스를 영상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대리석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도 있는 크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달았어요. 저는 이거를 요즘 나왔으니까 요즘 그리고 팔과 다리가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래퍼는 발과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미술활동을 신체적 열등감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키는 이 작품을 통해 장애를 딛고 편견에서 맞서는 래퍼 용기의 열정을 기념하고자 했고요. 자신의 피를 조금씩 뽑아 잔상을 만든 작업 아시죠? 피를 조금씩 뽑아서 냉동실에다 해가지고 자기 잔상 만든 거. 유명한 키는 영국에서 진행한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에서 일환으로 런던 트래펄가 공장에 2년 동안 임신한 앨리슨 래퍼를 전시했어요. 임신 9개월의 앨리슨 래퍼의 신체를 그대로 주형으로 뜬 후에 방법이죠. 주형으로 떴고요. 제작한 이 작품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얼핏 보았을 때 그리스 고전 조각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신체를 지닌 래퍼의 조각상은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기존 미적 기준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일부러 대리석을 표현한 것은 고전적 조각상과의 기준을 거부하고자 하는 특성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죠? 나라 요시토모 일본 작가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 카바토 화가예요. 이런 작품들을 하는데 카바토 화가이자 조각가인 작가는 일본의 현대미술 대표는 인물이래요. 그래서 60년대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향을 받아 큰 눈을 가진 약간 거칠고 괴기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많이 그렸대요.
그래서 르네상스 문학, 일러스트레이션, 우큐에 그래피티 등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유년 시절 일하는 부모님과 따로 살았던 때에 시골에서 상상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던 경험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작가는 많은 드로잉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작업을 구상하는 방식, 뭐그 정도. 뭐 백남주는 뒤에 나옵니다. 또 뒤에 나올 때 보고 프랑크 씨, 루마니아 시골에서 태어난 프랑크 씨는 20세기 말 최고의 조각가로 평가받는데 28세에 목공을 배우고 1904년에 로데기 작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파리 정착한 후에 모딜리아니와 드랭, 뒤시장 같은 미술가 친분을 쌓으면서 그는 재료와 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와 주제를 찾아냈고 대상의 형태를 점차 단순화 과정을 거쳤다. 프랑크 씨는 20세기 추상조각의 첫 시도입니다. 재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재료는 고전적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자, 재료는 현대 추상의 그 아버지라고 추상조각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재료는 고전적 재료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방식을 현대 그 환원주의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단순화시켜서 대상의 근원을 찾는 거죠. 작업의 과정뿐만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도 살펴볼 수 있고 조각 작품을 시작할 때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고전적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순화됐다가요. 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계란형으로 돼버리죠. 이것을 환원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2세기 추상조각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18분이 또 지나가네요. 자,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잠깐 끊었다가 잠깐 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